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26회차 3월 1일 수요일 NBA 두 경기 분석이고요. 첫 번째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고요. 두 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맞대결로 준비했는데요. 골든 스테이트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 스테이트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 24일 레이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형편없이 패배를 기록했지만 25일과 27일에는 휴스턴과 미네소타를 차례대로 꺾으면서 승리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딱 하나입니다. 홈과 원정의 차이. 역시나 워리어스는 원정에서 7승 23패로 리그 전체 최악의 원정 성적인데, 그렇지만 홈에서는 24승 7패로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스테픈 커리와 앤드루 위긴스, 드레이먼드 그린이 모두 빠졌음에도 홈에서만큼은 2연승을 일궈냈습니다. 커리, 그린, 위긴스가 없어도 홈에서만큼은 2연승을 기록해낸 긍정적인 부분이다. 자, 그리고 이번 경기도 홈 경기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포틀랜드인데요. 자, 포틀랜드는 27일 매우 슬픈 경기를 치렀습니다. 휴스턴을 상대로 131대 114로 승리했는데 왜 슬프냐? 우선 부상자들이 또다시 너무 많아서 슬프다. 너키치와 사이먼스가 부상으로 빠졌고 제라미 그랜트는 복귀를 했는데, 너키치, 사이먼스는 부상으로 빠졌고 그랜트는 복귀를 했다. 자, 또 홈 2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릴라드가 무려 71점을 맹폭하는 접시 모드를 보이지 않았더라면 승리를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경기력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릴라드의 71점이 굉장히 놀랍긴 하지만 그 이유가 릴라드가 없었더라면 승리하기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를 18개나 내주기도 했고 끔찍한 골밑 수비로 일관했으며 보드 싸움에서도 마이너스 11이라는 마진에 그쳤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릴라드의 활약이 아니었으면 졌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였다. 자, 그리고 안방에서만큼은 깡패가 없는 워리어스가 이번 경기는 조금은 우세하다 보고, 이번 경기 워리어스는 그린이 복귀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더오버인데요.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투 포제션 게임이 나왔고 가장 최근 맞대결은 3점 차로 끝났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핸디캡 정도는 포틀랜드가 챙길 수 있을 전망이라 봅니다. 자, 그렇다면 클러치의 신 릴라드가 있으니 끝까지 따라붙을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마찬가지로 언더오버도 자연스럽게 투 포제션으로 다득점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포틀랜드는 이제 120에서 130점을 넣거나 먹히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팀이 됐고요. 게다가 최근 워리어스의 클레이 탐슨이 두 경기 평균 37점의 엄청난 고효율을 기록하는 등 어느 정도 0점이 잡혔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NBA 역사상 한 경기 최다 3점슛 1위인 탐슨과 2위 릴라드가 미친 듯이 3점슛을 퍼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자연스럽게 다득점 경기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경기 중요 포인트는 골든 스테이트는 홈 경기를 치르고 이번 경기 그린이 복귀합니다. 포틀랜드는 여전히 릴라드의 대활약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그리고 추천픽으로는 워리어스 승리에 포틀랜드 핸디승의 다득점 1순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25회차 고배당 조합입니다. 고배당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에 무료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주력 조합과 고배당 조합을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맞대결로 준비했습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 경기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클리퍼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퍼스는 25일 세크라멘토 홈 경기에서 2차 연장 혈투 끝에
175대 176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 27일 덴버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연장 접전 끝에 124대 134로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자, 이 두 경기 다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아쉬웠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웨스트브룩이 합류하면서 팀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레너드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막상 경기를 보면 타이론 루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로테이션이 가장 답답했는데요. 필요한 선수를 필요할 때 안 쓰고 경기 상황과는 관계없이 본인이 미리 정해놓은 출전 시간을 지키기라도 하듯 알 수 없는 로테이션으로 인해 패했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은 의아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미네소타인데요. 미네소타는 올스타 휴식 이후 두 경기 모두 실망스러운 경기로 일관했다. 자, 굉장히 아쉬웠던 두 경기였는데요. 25일은 샬럿과의 경기에서 113대 121로 패배, 그리고 27일에는 워리어스 원정에서 104대 109로 패배. 자, 냉정하게 어느 정도 전술의 수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앤트맨이 쓸데없이 3점 슛을 많이 시도를 하고 이 시도를 줄이고 적극적으로 리머텍을 했다면은 지난 경기를 좀 더 긍정적인 결과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루디 고베어가 복귀할 예정이라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LA 클리퍼스는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주바치가 이번에도 결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클리퍼스는 벤치 뎁스에 비해 운용이 좋지 않아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력적 우위가 너무나도 확실한 클리퍼스가 지지는 않겠지만 투 포제션 이내에 접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고요. 자, 그렇다면 언더 오버인데요. 클리퍼스는 올스타 휴식 이후 엄청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웨스트브룩을 영입했고 승부처 전까지 메인 핸들러 역할을 맡으면서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세크라멘토와의 경기 당시도 클리퍼스가 4쿼터까지 153대 153 동점을 만들어냈고 덴버와의 경기에서도 4쿼터까지 120대 120 동점이었음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클리퍼스는 템포를 올리고 공격 효율 상승을 위해 트랜지션 게임의 비중을 굉장히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서 재밌는 것은 양팀의 지난 맞대결 당시 울브스가 128대 115로 승리를 기록했고 최종 스코어 합계가 243점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다득점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클리퍼스는 지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장 접전 끝에 패했고 미네소타는 이번 원정에서 고베어가 복귀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천픽으로는 클리퍼스 승리에 미네소타 핸디승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득점을 추천드리고 이 경기의 1순위는 미네소타의 핸디승으로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적을게요. 클리퍼스 승, 미네소타 핸디승의 1순위. 클리퍼스 승, 미네소타 핸디승 그리고 다득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NBA 주력 조합과 고배당 조합을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